그러면 너희 배합토가 정말 그렇게 좋은 배합토야? 정말 남들보다 좋은 배합토야? 아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나육입니다. 오늘 날짜는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3월이면 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양평 기온은 영하 8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꽃샘 추위일 거라고 하는데 이 뭐 꽃샘 정도가 아니고 꽃을 샘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얼려 죽이겠다라는 심산인 정도의 추위였어요. 너무 추웠고 지금도 춥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꽃샘추위가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곧 따뜻해질 일만 남았다는 것.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하느냐? 분갈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분갈이 혹은 흙갈이를 하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배합토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약간의 변동도 작년 하반기에 있었고, 뭐 배합토 자체의 내용의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택배비 부분에 있어서 배송 드릴 수 있는 양이나 택배비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리고, 그것만 하기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합토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저희 배합토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비율로 들어가는지 저희가 싹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그거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제가 숨기겠습니까? 똑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저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배합토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준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배합토 섞어놓은 거, 저희가 4kg 한 봉투씩 판매를 하거든요. 4kg 한 봉투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고, 또 배합토에 관한 이제 FAQ죠.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준비해서 이거는 이렇고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합토를 준비하려면 일단은 추워. 밖에 나왔더니 추워요. 일단은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강모래입니다. 강모래. 첫 번째는 강모래. 그 다음은 상토. 그 다음은 부엽토. 그 다음 펄라이트. 그 다음은 산야초가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야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강모래인데 얘는 잘못된 강모래예요. 요건 제가 잘못 받은 애들이라, 뭐 강모래는 맞습니다만 보시면은 돌 알갱이들이 막 있죠. 그래서 얘는 제가 안 써요. 이건 어디다 쓰느냐? 우리 농장 흙 쓸 때,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농장동이 있고 매장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라서 농장동에 필요한 흙을 쓸 때 이 강모래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안 쓰고 뭘 쓰느냐? 이 앞에 지금 덮여져 있는 거 있죠? 사실 둘 다 덮여 있었는데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이 덮여 있는 강모래를 씁니다. 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덮어놓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비 맞지 말라고. 비를 맞아서 물이 너무 차면 섞었을 때 사실 그게 젖어 있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다만 섞었을 때 너무 색깔이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은 말려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풀씨가 들어가서 배합토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동안 내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 잡초를 키우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하실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요런 알갱이입니다. 요런 알갱이에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주민을 들어가 보면 요렇습니다. 자, 얼핏 보면 마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사토랑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마사토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매장들이나 농장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장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죠. 혹 아니면 매니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척마사. 세척해서 푸대에 담겨져 나오는 마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그건 제가 화분에 분경을 한 다음에 위에 마감토, 화장토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배합토 안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산마사. 산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까다 보면 안쪽에 고운 마사토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화분에 심어서 색깔을 내고 뿌리를 좋게 하는데 적합하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아니 물 빠짐이 어차피 좋은 흙을 쓸 거면 세척마사를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세척마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척마사는 아무리 세척을 잘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진흙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굳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나중에 잔뿌리들이 뻗어나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세척마사는 사용하지 않고 강모래, 이건 이제 강 바닥을 준설할 때 나오는 모래를 한번 체에 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까 보여드린 그런 돌들을 다 없애고 어느 정도 균일한 입자의 이 강모래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보시면 요렇게 생겼죠. 근데 일단은 모양이 불규칙해요. 불규칙하고 그리고 크기가 편차가 세척마사보다는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뭉치지 않아요. 심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합토를 해놨을 때도 저희 배합토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뽑아보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털면 탈탈탈탈탈 흙이 털려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잔뿌리도 많이 나고요. 이제 굳지 않기 때문에 털려나가는 것도 훨씬 쉽게 털려나가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 배합토가 정말 그렇게 좋은 배합토야? 정말 남들보다 좋은 배합토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배합토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사용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권해는 드리지만 너희 배합토가 정말 업계 1위의 배합토니? 너희 걸 써야만 하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른 분들이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배합토도 분명히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나름의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저희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니 참고하시고 혹시나 저희께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배합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강모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 들어갈 재료들을 써야 하는데, 자, 일단 얘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배합기로 가보죠.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제가 사용하는 배합기입니다. 기계로 흙을 섞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기계로 흙을 섞지 않아요 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는 기계로 섞습니다. 힘들어서 손으로 못 섞어요. 그리고 기계로 섞는다고 흙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에요. 그건 방법의 차이를 두면 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료들의 비율과 배합하는 순서 등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재를 구해서 직접 배합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강모래가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강모래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거는 뭐 어디서 봉투로 파는 것도 아니고 키로로 파는 것도 잘 없고 보통 어항 뭐 수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쿠팡 같은 데서 구매해 쓰시던데 양이 글쎄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 내가 뭐 섞는 것도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배합토 판매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판매 가능한 품목이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비율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강모래는 4가 들어갑니다. 4. 비율이에요. 강모래 4. 하나, 둘, 셋, 넷. 자, 4개가 들어갔어요. 4개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부어주느냐? 부엽토를 부어줍니다. 자, 부엽토는 0.5를 넣어주세요. 강모래가 4였고 부엽토가 0.5예요.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 다음 뭘 하느냐? 일단 한번 섞어줍니다. 자, 자재가 다 들어간 게 아닌데 왜 부엽토를 먼저 넣고 강모래랑 부엽토만 먼저 섞어주느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요, 들어가는 자재 중에 가장 뭉치기 쉬운 것이 부엽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깨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흙을 받으셨을 때, 배합토를 받으셨을 때 가끔 이렇게 뭉친 덩어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부엽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깨서
같이 섞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엽토를 먼저 섞었습니다. 섞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상토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강모래 4에 부엽토 0.5였죠. 그 다음 상토 들어갈게요. 강모래가 4, 부엽토가 0.5가 들어갔으면 상토는 1이 들어갑니다. 강모래 4, 부엽토 0.5, 상토 1. 자, 요 비율로 들어가고요. 상토가 들어갔으면 마찬가지로 상토도 뭉치기 쉬운 자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먼저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배합토의 장점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잔뿌리, 실뿌리가 굉장히 빨리 돋고 그리고 그 실뿌리의 굵기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게 좋아야 이 얘네가 양분을 빨아들이는 어떤 강도나 빨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야 훨씬 식물 자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상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안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부엽토는, 제가 부엽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낙엽을 썩혀서 만든 것이고 썩는 과정이 끝난 완효성 부엽토예요. 그 말씀은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식물에 해를 줄 수 있는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가 퇴비나 혹은 다른 비료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엽토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고, 부엽토가 가장 어떤 부작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더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되나요? 뭐 다른 양분이나 이런 걸, 영양제나 비료나 이런 걸 안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넣으셔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 내가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안 넣어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런데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을 거고요. 이 정도라면. 만약에 내가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 식물성 비료나 식물성 알비료나 혹은 부엽토를 차라리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배합이 끝난 게 아니겠죠. 자, 상토까지 한 번 더 섞었어요. 상토를 한 번 더 끊어 섞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상토도 뭉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루 섞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펄라이트와 산야초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펄라이트와 산야초입니다. 자, 일단 펄라이트 1. 상토가 1이었죠. 상토 양만큼 펄라이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느냐? 산야초 이번엔 같이 들어갈 거예요. 요겁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산야초입니다. 산야초에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고 두 푸대가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비율로 따지자면 대략 한 1.5가 채 안 될 거예요. 이게 2가 안 나올 겁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2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라이브를 보신 분, 이전에 그 배합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재료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료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엽토 비율이 약간 높아졌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재료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푸대를 넣었습니다. 두 푸대를 넣었고요. 이게 10리터짜리 두 개네요. 왜 굳이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배합을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찬바람이 불어 추워. 그 배합토를 기계로 섞지 않고 우리는 손으로 섞어요 라고 하는 분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깨진다는 거예요. 배합토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기계로 섞으면 깨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섞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으려면 뭐냐면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 이걸 계속 돌려요. 기계를 계속 돌리면 당연히 기계 힘이 세기 때문에 분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제가 하는 방식으로 가장 입자가 약한 것들을 맨 뒤에 넣고 뭉칠 수 있는 것들을 앞에 넣어서 그 순서대로 텀을 줘가면서 기계를 돌리면, 배합기를 돌리면 부서지지 않습니다. 입자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부서져야 할 것들은 부서뜨리고 부서지지 말아야 할 것들은 살려서 섞는 겁니다. 이렇게 섞으면 일단 인건비가 줄죠. 이거 한번 섞으면 양이 120kg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사람이 섞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다라 이만한 거 놓고 삽질하려면 죽어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제가 장만을 한 거고, 몇 년 전에. 그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그나마도 그 값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올려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작년에 분명히 영상에서 아마 작년 영상에서 6월인가? 영상을 올렸을 때 이거 내년이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것도 확답은 못하겠다. 어쨌든 최대한 가능한 이제 가격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자세한 가격과 양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했으면 배합토 배합은 끝이 난 겁니다. 때깔이 곱죠? 이게 답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갈 것도 없고 더 해야 될 것도 없어요. 이거대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배합토 써서 문제가 생겼다란 말은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자, 펄라이트와 사냐초를 넣었습니다. 사냐초는 뭐 녹소토, 저곡토, 오만 것들이 들어간, 보통은 이제 일본에서 배합해서 들어오는 혹은 들어와서 배합하는 흙이고요. 란 키우는 데나 야생화 키우는 데 많이 쓰시는 흙이에요. 사냐초가 많이 들어갔다면, 비율이 높다면 상당히 좋은 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따지자면. 두 번째,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진주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튀긴 돌이에요. 튀긴 돌. 돌을 고온에서 튀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공성이 됩니다. 그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요. 그 입자 안에. 그럼 얘네가 뭐 어떻게 되느냐면 산소를,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통기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습을 머금어요. 이 하얀 요 펄라이트가 습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한 때 식물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필요한 때 내뿜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쓰더라도 좋은 흙을 쓰고 싶어? 그럼 사냐초가 많이 들어간 흙을 고르시면 대부분 맞고, 내가 조금 더 난 그게 저렴하게 쓰고 싶어, 양을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펄라이트가 많은 흙을 쓰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조금 더 안전해요.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맞습니다. 무조건 저희 흙 쓰시란 말씀 아니에요. 저희 흙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를 어떻게 담아서 판매를 하는지,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또 저희 배합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 정리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배합을 다 해서 이제 판매를 나갈 때는 제가 요 봉투에다가, 요 지퍼백에다가 4kg씩 담아서 나갑니다. 요만큼이 5,000원이에요. 요만큼이 지금 2024년 3월 2일 기준 5,000원씩이고요. 한 박스에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 4개. 그러니까 16kg까지 가능합니다. 16kg까지 가능하고 박스당 택배비는 6,000원. 택배비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택배비는 제가 남겨먹는 게 1원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택배 사러 갑니다. 무게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변동사항이 이거예요. 작년에 제가 배합토 영상을 올렸을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변동사항은 택배비가 올라갔다. 두 번째, 한 박스당 수량이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왜냐면 20kg 제한이라 20kg에서 더 올라가면 택배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kg 딱 맞춰야 되는데, 제가 4kg라고 말씀드리지만 여유 분량을 조금씩이라도 더 넣거든요. 조금씩, 뭐 많이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많이 넣겠어요. 조금씩은 넣기 때문에 16kg, 뭐 17kg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들어가면 20kg를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럴 경우에 페널티가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박스를 보통 한 박스 단위 구매 많이 하시고요. 한 박스 하시면 26,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택배비는 무료 배송이, 배합토는 무료 배송이 안 되나요? 택배비 얼마나 구매해야 택배비가 없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배합토는 무조건 택배비 부담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양이 많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막 때려 담아서 한 박스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한 박스에 26,000원인데 그럼 무조건 한 박스만 사야 돼요? 최소 그 주문 양은 없나요? 없습니다. 한 봉투만 사셔도 괜찮아요. 한 봉투만 사실 경우에는 5,000원에다가 택배비 6,000원 붙어서 11,000원이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긴 하니까 보통은 한 박스 단위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샀으면 좋겠어서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흙 주문이 안 들어오면 솔직히 더 좋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문하실 때 부담 가지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지금 이 판매하는 흙이 저희가 매장에 오신 분들 심어드리는 흙이랑 똑같은 흙입니다.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어차피 섞긴 섞어야 돼요.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양이 얼마나 나와요? 배합토 양이 얼마나 나와요? 4kg라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벼운 걸 쓰면 키로수, 같은 키로수인데 가벼운 흙을 쓰면 양이 많을 것이고,
무거운 걸 쓰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진 않아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정도 사이즈 화분이라면, 요 정도 사이즈 화분이면 대략 한 10cm, 가로 세로 10cm, 높이도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화분이라면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느냐, 몇 개가 심어지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 뿌리가 들어가고 마사 들어가고 하면 뭐 요 정도 양이 채워진다고 볼게요.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질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둘 부어 놓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셋, 또 하나 더. 네, 그렇죠. 제 여태까지는 그냥 양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양 많지 않아요. 그랬어요. 양 많지 않아요. 해퍼요, 되게. 다섯 개. 그리고 오메 뭐냐면 여섯 개.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일곱 개. 여덟 개. 이거 왜였지? 아홉 개. 넉넉 잡아. 10개. 10개 하고도 이만큼이 남습니다. 넉넉 잡아 10개 아니면 11개 정도, 요 화분 기준으로 넉넉 잡아 10개, 11개 정도 심으실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제가 화분에 거의 꽉 채워서 했는데, 사실은 보통 분갈이를 하시면 식물 뿌리가 들어가고 위에 마사가 얹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갈 거라서 한 11개, 12개 잡으시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진 않네요. 아무튼 그 정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양보다 많이 나와요. 가격을 올려야 되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가격이 싸지 않죠? 싸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받고 싶은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판매하면서 받고 싶은 가격은 더 비쌌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상 제 인건비는 거의 치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여전히 질문이 들어옵니다. 비싸죠, 당연히. 일반 관엽 흙이나 화훼용 화훼용 원예용 상토나 아니면 뭐 일반 꽃집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다육식물 전용토라고 판매하는 거에 비하면 비쌉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담되신다면 정중하게 다른 배합토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여기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제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입니다. 왜 비싸요? 자재에 있어서 제가 딱 그러니까 저렴한 자재를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따라오죠. 꼭 이것만 써야 돼요? 다육식물을 키우시려면 다육식물 전용 흙을 쓰시는 게 맞고, 꼭 그것이 저희 흙이어야 하느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저희 것보다 더 잘 맞는 흙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 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흙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라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거 써보시고요. 뭐 저희 것도 기회가 되면 써보시고요. 개 중에 뭐 가성비도 따져보고 식물이 어떻게 크는지 비교도 해보고 내 맘에 맞는 흙을 써보시면 되고요. 이 흙을 갖다가 여기다가 뭘 더 넣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분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에 뭐 더 넣으면 안 돼요? 뭐 더 넣어야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내가 초보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여기에 뭘 더 넣지 마세요. 내가 아직 자신이 없으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실험을 해보고 싶어, 난 여기에 영양분을 더 넣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배수를 조금 더 잘 되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박하게 써보고 싶기도 하고 하면 해보시는 걸 제가 말리진 않아요. 다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오는데, 이거 다 써도 돼요? 두들레야, 뭐 창, 에케베리아, 코노피툼, 리톱스, 뭐 선인장 종류, 아니면 괴근식물 다 써도 되나요?
저는 다 씁니다. 이거 뭐 다 써도 돼, 안 돼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 써요. 저는 저희 흙으로 다 똑같이 심습니다. 다. 그러나 코노리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흙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흙을 만들어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다 쓰셔도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일반 화훼류, 그러니까 초화류, 뭐 예를 들어 야생화나 아니면 뭐 나무나 관엽이나 이런 거 심어도 되냐? 됩니다.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저희 손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분이 작으니까 이게 이 정도 단가여도 큰 부담은 아니실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럼 개당 흙값 500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그렇다고 분갈이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초하류 같은 경우는 화분도 크잖아요. 화분도 크고 어쨌든 흙갈이도 좀 자주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흙값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라 괜찮으시다면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잎꽂이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상관없어요. 잎꽂이 이 흙에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보통 잎꽂이 얼굴 틔우는 거는 상토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잎꽂이에서 얼굴이 나올 때는, 뿌리가 나고 얼굴이 나올 때는 물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유묘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물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양분이 좀 더 들어있는 비율이 높은 상토를 쓰시는 건데, 이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부엽토 같은 거 조금 더 넣어서 쓰셔도 되고요. 보통 이 흙에다 양분을 더 넣고 싶을 때는 상토를 더 넣지 마시고, 상토를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상토를 넣으실 필요 없고 부엽토 아니면 알비료, 뭐 오스모코트 같은 식물성 비료 넣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커팅된 자구들은요? 커팅된 자구들 뿌리 내리는데 써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이 흙의 입자에 따라서, 흙의 알갱이에 따라서 뭐 뿌리 굵기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커팅된 것들 올려놓으셔도 충분히 뿌리 잘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너는 너네 흙의 좋은 점만 얘기해 라고 하신다면, 사실 큰 단점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저희 흙이 뭐랄까 남들 흙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아주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걸 보완할 만한 것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보인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회합토를 받았어요. 회합토를 요 봉투에다 해서 제가 4개를 딱 곱게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바로 쓰실 거라면요, 뭐 1, 2주 내로 쓰실 거라면 그냥 요거 닫아진 채로 주셔도 됩니다. 이게 닫아두면요, 배합토 저희가 섞은 데서 습기가 있잖아요. 그 습기가 올라올 거예요. 바깥에 물도 맺힐 거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오래 두고 써야 돼, 그러면 열어놔 주세요. 왜냐면 닫혀있는 상태로는 안에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곰팡이가 펴도 사실은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좀 찝찝하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열어두시고요. 가까이 쓸 때, 금방 쓸 거일 때 닫아두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습기가 차는데. 그거는 습기가 좀 있으라고. 왜? 이거는 식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먼지 많이 나요, 마르면. 이제 이게 말랐을 때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나쁘고 사람 몸에도 어쨌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인공적인 살충제나 뭐 농약이나 이런 거 안 넣어요. 토양 살충제, 살균제 안 넣습니다. 저희는 제가 도 맨손으로 많이 만지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제 몸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 우선이에요. 그래서 안 넣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더 넣어서 쓰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자, 배합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박스에 26,000원이에요. 16kg에 26,000원이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도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가 제일 빨라요. 통화보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합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